순수한 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면 필수를 선택하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걱정되는 건 필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영웅시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산수영재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산부인과, 소아과, 특히 필수과들 이제 미달이 생기는 전공 이슈를 안 하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런 얘기를 저희가 어디서 하면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그럼 두 분은 왜 산부인과, 소아과 선택했냐 이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산부인과, 소아과를 선택한 이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문제 해결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인터뷰를 이제 가끔 나가잖아요. 여기 이제 나가면은 그거부터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왜 산부인과랑 소아과를 선택했냐. 사실 이 과를 선택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이유로 그냥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료과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거의 30개 가까운 진료과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의대생 때부터 실습을 돌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보통 파가 두 개로 나뉘어요. 수술과냐, 비수술과냐. 크게 두 개로 나뉘어서 그 안에서 이제 주로 많이 고르게 되는데, 저는 수술과 쪽이었어요. 슈니 아빠는 약간 지금 두 개로 나뉜다 그랬는데 세 개예요. 수술과냐, 비수술과냐, 소아과냐. 저는 이제 내 손으로 수술하고 하는 게 되게 좋았어서 수술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고, 인턴을 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걸 하는지 실제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인턴 시작할 때랑 실제 할 때랑 과가 바뀌는 경우가 꽤 많죠. 약간 이 수술과, 비수술과는 마치 이제 문이과 나뉘듯이 맞아요. 성향이 거의 정해져요. 나는 수술을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아예 이제 비수술과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근데 저는 수술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중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 외과랑 산부인과, 성형외과랑 정형외과, 이제 결국에는 산부인과를 선택했죠. 산부인과를 선택한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수술을 하는 게 내가 정말 재미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거를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는 할 수 있겠지만 환자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수술도 하지만 내과적인 치료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내과적인 치료도 같이 배울 수 있는 산부인과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마지막에 산부인과를 선택을 했죠. 그때 그냥 그런 이유였어요. 내가 내가 이 전문의를 따고 나가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해서 산부인과를 선택을 했고, 슈니 아빠는 소아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되게 심플해요. 저는 그냥 아이들이 좋았어요.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좋았고. 언제부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아이들 돌보는 관련 봉사활동을 했고, 고등학교 때도 고3 되기 직전까지는, 고3 초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어려운 아이들 방과후 교실에서 보조교사 역할을 했거든요. 그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할 정도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그냥 좋았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고민했던 게 난 아이들이 좋으니까 소아과를 해야지가 아니라, 난 아이들이 좋은데 아이들 아픔을 못 보겠어. 그래서 소아과 하지 말까?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형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게, 그럼 아이들이 아픈 걸 못 보겠으면 네가 고쳐줘야지 라는 얘기를 해줘서 나는 소아과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소아과를 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게 없어요. 저도 소아과를 하면 떼부자가 돼서 빌딩을 갖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위에 보면은 소아과는 정말 그런 것 같아. 다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그냥 아이가 좋아서. 저희 형제가 이런 산부인과, 소아과를 선택한 이유를 들어보시면 어떤 돈을 바라거나 어떤 복잡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 계기는 되게 단순하고 순수하거든요. 사실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측면, 아니면은 일을 하는데 내가 리스크가 높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너는 일도 남들보다 많이 하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 돈을 그거 받아? 사실 시각에 따라 달라요. 일반 직장인분들보다는 많이 받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의사들 사이에서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선택을 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은 의사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요즘에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어디 병원에 가면은 급여가 어느 정도 떴더라 이런 것도 다 오픈이 되어 있고, 그런 정보들이 여기저기 많이 넘쳐나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하게 되고, 나도 의사 면허가 있고 쟤도 의사 면허가 있고 나랑 똑같이 이제 공부해서 같이 의사가 된 친구인데, 나는 10시간
뭐 12시간 막 새벽에 당직도 서고 하는데 이만큼 벌고, 저 친구는 환자도 뭐 더 적게 보고 일도 적게 하는데 나보다 돈 훨씬 더 많이 벌고, 이러게 되면은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이게 좀 가장 요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는 게 아닐까. 근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거는, 정말 필수과나 그런 메이저 과들을 하는 의사들만 정말 참 의사고, 마이너나 이런 약간 서비스 과들도 있죠. 이런 의사들은 그러면은 자기 편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의사들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대학병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과 정보 보면 진짜 많거든요. 네,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는 과들도 많죠. 이런 과도 있었어. 이런 데도 의사가 있어. 이런 과들이 많은데 거기도 다 의사들이 있고 거기도 다 필요해서 있는 거고 저희도 다 그런 과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래서 의사들은 되게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게 맞아요. 특히 미용 분야도 사람들이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그쪽에 의사를 하는 거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미용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선택한다고 나쁜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필수과가 지금 힘들다는 거지 필수과를 선택 안 하는 의사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뭐 이런 필수과 한다고 다른 마이너 하시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뭐 싫어하거나 서로 우리가 싸우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할지 선택하는 거는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 해결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 했잖아요. 왜냐면 이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한 계기는 되게 순수해요.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아니면 저처럼 아이들이 좋아서 소아과를 하겠다, 이걸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건데, 순수한 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면 그런 것들이 이 필수를 선택하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리스크를 가지고 일하는 거를 그게 두려워서 진료를 못 한다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못 살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의사 보고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의사의 어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실제로 대학병원 교수님들 중에도 소송 한두 개씩 이렇게 안 걸리신 분들이 없어요. 네, 맞아요. 교수님이 잘못이 아니어도 소송이 막 걸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을 의사들이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의사들의 사기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고, 전 이 문제를 국가의료보험의 어떤 모순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보험이잖아요. 보험은 어떤 사고가 터지면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이 책임은 의사한테 져라 라고 한다는 것은 국가의료보험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 오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네요. 불가항력적인 문제 말고도 자잘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개원가에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이런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애가 설사를 했어요. 근데 얘는 장염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다른 병원에 가서 얘는 장염이래.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병원에 찾아서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우십니다. 돌팔이가 너 얘 장염 아니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근데 사실 바뀔 건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의사가 한 말이, 아니면 의사가 내린 처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의료 사고라고 이건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 사업체 입장에서 보면 고객관리인데 이런 사소한 고객관리까지 원장님들이 다 하려니까 이게 개원가에 계신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차라리 이거를 어떤 기관에서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이 병원에서 어떤 걸 했다 문제 제기를 정식적으로 하고, 원장님들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서 해결을 하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진료 시간에 다른 환자들한테 피해 주는 일 없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렇게 사실 공식적인 기관에다가 정식 신고를 하는 제도가 생기면 저는 신고 건수도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단순한 컴플레인을 의료사고라고 포장해서 컴플레인 걸고 소송 걸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악질, 그런 진상들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게 꼭 이런 병원뿐만 아니고 배달 어플에다가 이제 별점 테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처음에는 되게 문제가 많이 됐지만 요새 그런 배달 어플을 운영하는 회사 자체에서 관리를 좀 해주잖아요. 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특히 이제 필수과나 이런 쪽에서는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소한 어떤 컴플레인이나 몇몇 진상 때문에 다른 분이 치료를 못하면 그건 엄청난 손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좀 국가에서 이제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것까지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또 돈 얘기는 뺄 수가 없죠. 결국 수가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수가를 높이자라는 얘기를 하면은 사실 다시 또 이게 화살이 의사 쪽으로 와요.
이제 밥그릇 싸움한다 이렇게 얘기가 돌아오는데, 근데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이게 환자들이 실제로 치료받고 했을 때 내는 돈이 그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수가에 대한 구조를 말씀드렸지만 환자들이 내는 본인 부담금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그 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환자들이 내는 돈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는 건 꼭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가가 좀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수가가 지금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불강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생명이 가지고 있는 크기를 금액으로 나타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그만큼의 값어치에 대한 보상을 받느냐. 거꾸로. 네, 거꾸로 역산을 해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은 크게 하라고 해놓고 우리한테 평소에 주는 보상은 이만큼 작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수가의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또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종을 선택을 할 때 하이 리턴이 없다면 아무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필수과를 선택할 때 이제 바보라는 얘기가 듣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돈이라도 좀 더 받고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더 지원을 하게 될 거고, 그 순수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더 생길 거고, 중간에 힘들어도 그만두지 않는 사람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한두 명이 있으면 이게 생각보다 꽤 커요. 그 다음 후배들도 저 선배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다. 그럼 또 이제 거기서 양질의 의료진들이 양성이 되고, 이게 지금은 악순환으로 갔지만 이 수가만 조금 조정이 되더라도 충분히 다시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사실 젊은 의사들이 어떤 과를 선택할 때는 내가 만약에 나가서 개원을 했을 때도 먹고 살만할까? 미래가 괜찮을까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개원과도 상황이 나아져야 젊은 의사들이 선택하는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일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가 개선의 문제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소아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육아 상담? 그런 상담료 같은 거에 대한 보험료를 나라에서 준다면, 왜냐면 수아과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른 진료 보러 가서 육아 상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육아 상담을 따로 코너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따로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수가를 많이 높이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 창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원가의 상황이 많이 나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제도 개선이 있어주면 어떨까, 이런 거를 좀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그런 게 생겨야지. 지금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소아과 알면 오픈런이잖아요. 또 예약 어플 하더라도 막 오픈하자 5분 만에 다 마감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오픈런 겨우 예약해서 갔어. 근데 의사 선생님 얼굴 보는 건 막 1분, 2분 이거밖에 안 돼. 근데 거기서 불러만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루에 환자를 몇 명 이상은 봐야 내가 이 병원을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수가라는 게 다 의사한테만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병원 운영비예요. 그렇죠. 월세 내고 간호사분들 월급 드려야 되고 다른 직원들도 월급 드려야 되고, 이런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수가이기 때문에 결국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수가에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가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적인 것도 좀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바꾸기 쉽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면은 다른 분들도 또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결국에는 이게 국민의 건강을 위한 거니까 정책도 좋은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위의 목소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찍고 뭐 인터뷰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저희 업무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그래도 한 가지 걱정되는 건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영웅시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되게 순수한 그냥 목적이거든요. 영웅처럼 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려지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게 특별한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맞아요. 젊은 의사분들이 더 선택 안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속이 가능해야 돼요. 이제 새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유입이 되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보상이 또 돌아오고 선순환이 계속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게 다시 이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무겁고 어려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